비엔나. 오스트리아의 건축, 문화, 예술, 행정의 중심지이자 600년이 넘도록 유럽을 지배해온 합스부르크 왕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비엔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직항과 경유로 다양한 항공사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항을 기준으로 약 10시간의 비행시간이 소요됩니다. 동유럽의 관문이자 발칸반도의 시작점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비엔나를 찾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링을 중심으로 링 내부와 링 외곽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여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는 지하철인 U반과 국철인 S반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트램과 버스 등이 관광객 여러분의 여행을 돕고 있습니다. 1회권 티켓부터 24시간권, 72시간권 등 다양한 종류의 티켓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자의 여행 방식과 일정을 따라 티켓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티켓은 각 역의 자동 판매기나 담배 상점 등에서 구입할 수가 있으며 모든 티켓은 반드시 역 안에 있는 노란색 펀칭기를 이용해 게시를 한 뒤 탑승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72시간 동안 다양한 대중교통과 박물관 등을 할인 혹은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비엔나 카드 등을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최고의 음악가와 세계마술사 크림트 등의 문화예술부터 오토 바그너, 훈데로바서 등의 현대건축의 진면목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비엔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가 준비한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왕궁. 호프르부크 왕궁의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왕궁 건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합병을 선언한 아픔이 있는 장소지만 지금은 민속학 박물관, 궁정무기박물관, 고대악기 박물관, 에페소스 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들이 자리하여 왕궁의 건너편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왕궁.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 중축과 개축을 거듭하며 건축되어진 구왕궁 본관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3세와 그의 아내인 카롤린 엘리자베스 황후가 기거했던 황제의 아파트먼트가 있으며 이곳은 18세기 바르코 양식의 황제의 집무실, 아말리의 궁전 등 20개의 방을 공개해 두었습니다. 왕가에서 사용하던 식기와 장식품들을 전시해둔 궁정 실버 컬렉션과 황제의 아파트먼트는 당시 황제의 부와 권력과 함께 화려한 생활상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꾸미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엘리자베트 황후의 생활상을 꾸며놓은 CC 박물관도 볼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21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왕실 보물관은 화려하고 섬세한 포석과 왕관, 의복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가장 관심을 끄는 물품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의 왕관과 루돌프 2세의 왕관 등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진위 논란이 뜨거운 롱기누스의 창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역사적인 다양한 보석들과 장식품들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시간을 전해줄 것입니다. 왕궁 예배당. 1449년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 재건된 고딕 양식의 왕궁 예배당은 일요일날 빈에서 머문다면 반드시 방문해봐야 할 명소 중에 명소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바로 오전 미사에 등장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9시 15분경부터 시작되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표를 예매해두는 것이 좋으며 당일은 현장에서 입석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롱한 목소리로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 불러주는 성가는 종교에 관계없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들게 해주고 있으며 미사 후 아이들의 앙코르 공연 때는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느낌이 아닌 역사와 예술적인 공간으로 반드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카페 자허. 케른트너 거리의 초입에 위치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카페 자허는 황제가 즐겨 찾았다는 자허 토르테라는 진한 초콜릿 케이크가 유명한 곳입니다.
오페라하우스 바로 뒤에 위치하여 오후 공연을 보고 난 뒤 혹은 저녁 공연을 보기 전에 출출한 관람객의 뱃속을 든든히 하기 좋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과 진한 휘핑크림을 얹은 오스트리아 전통 멜랑제 한 잔을 곁들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미술사 박물관. 무려 600여 년간 유럽을 지배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 수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1891년 개장한 이 미술관은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0층은 고대 문물의 조각과 유물이 위치해 있고 1층에는 회화, 2층에는 다양한 메달리온과 동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층의 회화관에는 루벤스, 라파엘로, 크림트, 브레헤, 베르메르 등 당대 최고의 작가들의 다양한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1층 회화관을 중심으로 관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금세공가이자 청동 조각가인 벤베누토 첼리니가 제작한 소금상자 역시 빼먹지 말아야 할 작품입니다. 1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자리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케이크 종류를 팔고 있으니 예술작품을 감상하다 허기진 배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외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벨베데레 궁전. 아름다운 전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벨베데레 궁전은 18세기 초반에 지어진 여름 별궁이었습니다. 1955년에는 오스트리아가 신탁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는 조약식이 있었던 곳으로 오스트리아인들에게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벨베데레는 상궁과 하궁, 그리고 오랑주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름에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궁전의 정원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벨베데레의 상궁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키스, 유디트, 프리차, 리틀러 등과 함께 다양한 여인들의 초상화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클림트와 각별한 사이인 에곤 실레의 다양한 작품도 전시되어 있으니 미술을 좋아하는 여행객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궁을 본 후 정원을 거쳐 하궁으로 가게 되면 바로코 미술관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18세기 무렵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며 오랑주리 역시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티켓은 상궁과 하궁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통합권과 상궁만 혹은 하궁만 둘러볼 수 있는 분할 티켓이 있으며 정원은 무료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티켓을 사서 경제적인 관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 슈테판 성당. 비엔나 중심에서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있는 성 슈테판 성당입니다. 12세기 초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설이 되었으나 13세기 중반 비엔나 대화제 때 소실되고 재건축되었으며 14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 고딕 양식으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 17세기와 20세기 초 터키와 독일 등에 의해 크게 훼손되기도 했으나 1948년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782년에는 모차르트의 결혼식이 열렸으며 1791년에는 모차르트의 장례식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첨탑의 높이는 무려 135m를 넘으며 정문부터 반대쪽 벽까지는 100m가 넘는 명실공히 오스트리아 최대의 교회입니다. 성당 내부에는 안톤 필그람이 16세기에 만든 고딕형의 제단과 15세기 말에 만들어진 프리드리 3세의 석관이 인상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성당의 북쪽 첨탑이나 계단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는 남탑에 올라가 바라보는 비엔나의 모습은 새로운 즐거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성당의 지하에는 역대 황제의 장기와 흑사병으로 사망한 시민의 유골을 안치해둔 카타콤베가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잠시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쉔부른 궁전.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을 가진 쉔부른 궁전은 17세기 말 황제의 사냥용 궁전이었던 이곳에 궁전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마리아 테레지아의 명에 의해 1744년부터 니콜라우스 피카시의 설계로 지금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로코코 양식의 웅장한 궁전은
1441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일반인에게 45개의 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울의 방은 세계적인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 앞에서 연주를 하고 훗날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구혼을 했던 장소입니다. 프랑스의 부르봉 왕과와 라이벌 관계였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베르사유 궁전에 자극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궁전의 정원은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시원한 넵튜브 호수의 뒤쪽으로는 프러시아와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일종의 개선문인 글로리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로리테 앞에서 내려다보는 쉔브른 궁전 뒤로 보여지는 빈의 전경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가르니에 오페라,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과 함께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유명한 빈 오페라 극장입니다. 1869년 궁정 오페라 극장으로 건립이 되어 사용되어졌으나 1918년부터 국립 오페라 극장으로 이름을 바꾸며 사용되었고 2차 대전 당시 크게 파손되었으나 1955년 베토벤의 피델리오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세기의 모습을 유지한 채 현대적인 내부 시설을 자랑하고 있으며 약 1600여 개의 좌석과 560여 석의 입석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개관 당시 너무 다양한 건축 양식이 이용되어 지독한 혹평에 설계자가 자살을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슈테판 대성당과 함께 빈을 상징하는 2대 건축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1년간의 공연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 여행 일정과 비교해보시고 입석 관람이나 저렴한 좌석으로 관람을 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발레나 오페라의 관람뿐 아니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페라 극장 내부와 박물관을 가이드 투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빈필 하모닉에 소속되어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보스니아계의 오스트리아 음악가인 구스타브 말러, 카라얀 등 수많은 음악 거장들이 음악 감독으로 역임하며 지금의 명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중앙에 1888년 세워진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을 중심으로 미술사 박물관과 마치 쌍둥이 같은 모습으로 들어서 있는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왕궁을 등지고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미술사 박물관이며 오른쪽이 바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자연사 박물관 앞에 놓여진 코끼리 동상이 자연사 박물관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동물의 박제와 표본, 해골 등이 있으며 실물 크기로 제작해둔 공룡의 화석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잠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조금은 특이한 비너스 동상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천천히 둘러보며 다양한 동물과 자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케른트너 거리. 성 슈테판 성당부터 오페라하우스까지 길게 이어진 빈 최대의 번화가로 다양한 상점과 명품의 플래그샵 등이 위치해 있으며 비엔나의 명동 같은 거리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4년 이름 붙여진 이 거리는 현재 보행자 전용 도로로 주말이면 관광객과 함께 현지인들이 몰려 나오고 있으며 600m가량 되는 거리에는 각종 거리 공연을 벌이는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만큼 윈도우 쇼핑을 하거나 거리 공연에 관심을 두는 사이에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니 소지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물건을 파는 기념품 샵이나 초콜릿 가게 등도 위치해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호프부르크 왕궁. 1220년경에 완공된 호프부르크 왕궁은 무려 650년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이 기거하였으며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고 명실공히 오스트리아 정치행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3세기 최초 건축 이후 15세기의 왕궁 예배당, 16세기의 아말리에 궁전, 17세기 레오폴트관, 18세기 승마학교와 도서관 등이 만들어져 있으며
19세기 말에는 신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전 황제가 기거하던 곳은 다음 황제가 기거하지 않는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불문율에 따라 무려 2600여 개에 달하는 방이 있습니다. 호프부르크 왕궁과 함께 15에서 18세기까지 건축된 구왕궁과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건축된 신왕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왕궁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정확한 목적과 관심사를 구분하여 관광할 곳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600여 년간 유럽을 호령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